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긴 시간 거리 두기를 실천 중입니다.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잘 참아내고 계시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는 두 번째 봄을 맞이했고 이 봄도 벌써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싶을 때는 또 다른 거리 두기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음을 해치는 나쁜 생각들과 거리를 두고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과 거리를 두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자꾸만 미루어왔던 일들을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시죠. 3월 3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산에서 나는 나물 중에 으뜸은 목두채요.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중에 으뜸은 석수어라. 복사꽃 붉게 비오듯 날리는 이 봄에 배불리 먹고 누워서 책을 읽노라. 퇴계 이황 선생이 지은 시 중 일부분을 들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목두채가 바로 이번 주 정답인 이것입니다. 목두채는 나무의 머리 위에 있는 채소라는 의미로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자라는 이것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나무에서 자랄 뿐 아니라 땅에서도 자라는데요.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개 이것, 참 이것, 땅 이것, 나무 이것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요리를 해서 먹어도 좋지만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집트 수에즈 운하 중간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된 일이 있었는데 엊그제 부양 작업을 해서 통행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대기 중인 선박에 실려 있는 동물들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요, 가축 9만 2천 마리 정도가 컨테이너 선박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날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인 에버 기브노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던 도중에 좌초하면서 뱃길이 막혔고요. 그래서 가축을 태운 선박들의 발도 같이 묶였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29일 날 에버 기브노의 부양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는 운하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만 완전한 정상화까지 열흘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이 바다 위에서 아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물 권리 보호단체에서는 3년 전에 화물선 사고로 양 14,000마리가 바다에서 떼죽음을 당한 사고가 되풀이된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선박 운항 정보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은 28일 날 가축을 싣고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 13척 정도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자체 파악한 바로는 9척의 동물보호단체가 확인한 11척을 더해서 최대 20척 정도에 배에 가축들이 실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대부분은 유럽에서 중동으로 가던 길이라고 하고요. 운하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던 배 여러 척은 루마니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던 배였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선박에 갇혀있는 가축 수가 9만 2천 마리로 추정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컨테이너에 실려서 배로 이동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또 처음 알았네요. 어떤 네네. 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실어 나르나요? 가축이 바다를 건너는 이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양 수입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우디는 루마니아에서 살아있는 양을 수입해서 이슬람 방식으로 사우디에서 자체적으로 도축한다고 하는데요.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식 도축 방식인 바비아에 따라서 도축된 고기만 이슬람 교도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가축을 배로 수입을 해서 직접 도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동물 운반선이 동물용 사료 그리고 마실 물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동물보호단체인 애니멀 인터내셔널은 이틀 안에 사료와 물이 떨어지는 선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물복지단체인 컴패션 인 월드파잉의 관계자는 배에서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빽빽하게 실려 있고 또 장기간 이동하다 보니까 가축들에게 이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또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일부 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가축을 이제 운반하는 선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가축 운송에 적합한 배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가축 수출 업계에서는 배마다 수의사가 탑승해서 해상 운송이 육상 운송보다 훨씬 더 동물 사망률이 낮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그 화물들도 지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곡물이라든지 면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의 공급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나간 곡물의 양이 5,410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곡물을 싣고 있는 몇 척의 배가 수에즈 운하 쪽에 발이 묶여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산 면화 그리고 중동산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 중국산 자동차 부품 등 유럽으로 가는 다양한 원자재 부품 공급도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 수송길도 막혔는데요. 수에즈 운하는 중동과 유럽 사이에 있는 주요 원유 수송로인데 이번 사고 때문에 국제 유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소의 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23일 날 수에즈 운하 남쪽 입구에서 떨어진 6km 지점에서 좌초가 됐는데요. 사고 초기에는 강한 바람과 모래 폭풍 때문에 배가 이렇게 이제 회전하면서 좌초됐다라고 알려졌는데 27일 날 이집 당국의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계 또는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보기관이 남미 국가들과 연합해서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미국 정부 측에 남미 국가들과 다자협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중국의 불법 어업 그리고 무역 관행에 대항해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아키오스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미국 정보기관의 자료를 입수해서 며칠 전에 보도했는데요. 이 아키오스 측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 미국 정보 관계자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과제 우선순위에 비춰봤었을 때 여러 정부 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해안경비대, 해군 정보국, 국립해양대기청, 국무부 등의 기관이 협력해서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키오스가 전했습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미 국토안보부의 정보기관 관계자는 남미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인 어로 행위가 미국의 국내 어업에도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을 세계 최대 불법 비보고 비규제업 가입국가로 규정한 바 있는데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간 노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악시오스와 인터뷰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남미 국가들에게 함께하자고 얘기한 건 그쪽 나라들도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남미 국가들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응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은 중국 선박의 침입 때문에 영해를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악시오스는 현재 시점에도 갈라파고스 제도를 포함해서 남미 국가들의 영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들이 불법 조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남미 국가들은 중국 선박의 행동에 경제적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 해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순찰할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자료를 작성한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서 남미 국가들은 불법 어로 활동을 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과 연합제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란 남부 지역이 대규모 메뚜기떼 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 남부 농업 지역이 대규모 메뚜기떼 습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식물보호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2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넘어온 메뚜기떼와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농경지 2,000헥타르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2,000헥타르는요, 축구장 2,400개를 합쳐놓은 면적과 맞먹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총장은 남부 지역에 있는 후제스탄주, 그리고 부샤르주, 서부에 있는 일남주 농경지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집트 지역에서 메뚜기떼가 넘어왔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사우디 북서부로부터 메뚜기떼들이 대규모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란 농업부는 파르주 그리고 호르무즈주에서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예산 1조 리알을 투입해서 메뚜기떼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부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메뚜기떼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가 60만 헥타르까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남부 그리고 서부 지역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장수말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 지역에 등장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미국 서부 지역에 우리나라 장수 말벌이 그리고 캐나다 지역에서는요 일본 말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꿀벌을 초토하고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는 아시아 말벌에 대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최근에 말벌 퇴치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말벌이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미국 서부 지역까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아시아 말벌은 양봉장의 꿀벌을 초토하는 데다가 사람에게도 위협적입니다. 이 말벌의 독침은 방어복을 뚫을 수 있고 또 반복해서 쏘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아시아 말벌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워싱턴주에서도 아시아 말벌이 발견됐는데요. 미국에서 발견된 말벌은 우리나라 장수 말벌, 그리고 캐나다에서 발견된 말벌은 일본 말벌이라고 하는데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봄철을 맞아서 말벌들이 곳곳에 새로운 둥지를 틀자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말벌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수천 개의 덫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말벌 때문에 꿀벌이 줄어들면서 꽃가루 바지를 못해서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고 확산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호주 정부는 자국산 건초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 소고기, 보리 등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호주산 농산물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호가 가자 호주도 맞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가 자국산 건초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소 등 가축의 사료에 사용되는 건초의 수입이 막히면서 중국의 축산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요.
중국에 건초를 수출하는 호주의 28개 업체 수출 면허 갱신이 지연됨에 따라서 호주산 건초 수입이 사실상 막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축산 농가가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현재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연간 건초 소비량은 100만 톤이고요. 이 중에서 30만 톤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분의 1가량이 빠지는 건데 그걸 네. 어디서 이제 구해야 할까요? 글로벌 타임즈는요, 축산 농가의 말을 인용해서 연간 100만 톤 중에서 70만 톤은 일단 중국 국내에서 조달하고 30%인 30만 톤을 호주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 수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의 31개 업체 중에서 28개 업체가 현재 수출 면허 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 호주가 유일한 건조 수입처라는 점 때문에 중국의 축산 농가가 심각한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초 등 사료 가격 상승은 소, 돼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식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당장 귀리 수확기인 7월 8월까지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농산물 관계자는 올해 중국의 간수성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 허베이성의 귀리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지만 귀리 수확기가 7월 8월 여름이기 때문에 당분간 건초 부족 현상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스페인에서 건초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중국의 축산 농가가 받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축산물 업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호주와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호주산 건초가 시장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호주와 중국 갈등이 벌써 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시작이 됐고요. 호주 정부가 이 코로나19 발원지에 관련해서 국제제재를 요구하자 중국이 발끈하면서 호주산 와인, 소고기, 보리, 석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호주의 주요 수출 산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호주 측에서도 이렇게 반격에 나서는 건데요. 결국은 중국에 있는 농축산 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후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는 바다입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수온이 0.5도씨가량 상승했고 우리나라 연근의 표층 수온은 2배 넘는 1.23도씨 높아졌습니다. 표층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의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개나 소라 같은 바다 밑바닥에 사는 해양 생물의 서식처도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구를 지켜라.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국가 해양 생태계 종합조사를 진행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의 이재영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진행한 국가 해양 생태계 종합조사 어떤 조사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이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해양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면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 해역을 2개 근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에는 서해와 남부 서해 해역을 조사하고 있고 작수에는 동해와 남해 동부 제주 해역 등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반으로 나눠서 번갈아서 조사하시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조사 선박을 활용해서 이제 바다 환경의 기본적인 요소인 수온이라든지 염분, 영양염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필수 항목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해역별로 좀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이제 정밀 조사 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인 하구 해역이라든지 한류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 예. 또는 기후 변화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해역들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한쪽씩 훑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조사를 꾸준히 진행을 해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현황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기후 변화 같은 외부적 요인이 왔을 때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진단 평가해서 저희들이 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나 전략들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대책도 세울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좀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기후변화가 예.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들 체험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바다 어떤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갑자기 이렇게 바다가 바뀐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남해안이나 제주 바다를 위주로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해양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물들이 국내에 잘 적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서식 범위를 점점 넓혀가기 때문에 국내 이제 해양 생물이라든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겠죠. 분명히 없던 종인데 어느 순간 예. 나타나서 이 세력을 넓힌다. 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하는 건가 싶겠어요. 실제 출현한 해양생물 종수가 꽤 되나요? 예, 저희들 일단 문헌하고 현장 조사로 했을 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종은 국내 해양생물 중에 14,000여 종이 되고요. 예. 근본 이제 지난 6년간의 조사에서는 직접 이제 현장에서 관찰한 조사로는 한 7,600여 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니 이 종이 왜 우리 바다에 있지? 이런 것들도 간간히 발견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는 게 많이 해서 이제 생물을 보호하자는 측면인데요. 우리나라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으로 알려진 기수갈고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바닷물하고 민물이 섞이는 곳에 사는데 이런 생물들이 저희들 국내 최대 서식지를 확인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노랑뿌리 백로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노랑뿌리 백로가 여름철새인데 우리나라 갯벌에서의 해양 생태계가 워낙 다른 지역보다 좋다 보니까 먹이가 풍부한 우리나라로 이런 노랑뿌리 백로가 많이 찾아오는 것도 저희들이 관찰을 하였습니다. 네. 이 서서히 바뀌곤 있는데 단적으로 좀 5년 전쯤과 비교해 본다면 그 변화된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 뭐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바다 해조류 중에 뭐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갈조류에는 보통 다시마 미역이 있는데요. 이제 다시마 미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온대성 해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조류에는 김, 우무가사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조류거든요. 이런 이제 중에서 점차 이제 그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홍조류가 우리나라 이제 전 해역에서 출현 종수가 분포가 점점 확대되는 게 관찰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하고 남해 연안이 이제 그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이제 난류성 어종이 지난 한 6년 전에 비해서 한 18%, 약 20% 증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그 변화를 잘 알고 실제 어민들이나 우리가 좀 대비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민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래 어종이 출현을 하고, 예. 그다음 또 생물이 분포가 이제 수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향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어종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양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남해안 쪽에서 주로 기물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위쪽으로 양식장 위치가 변동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국민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료를 1년마다 이제 배포를 하고, 국내에서 이제 좀 저희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호해야 될 보호종들 리스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생물 보호종에 대한 보호에 조금 동참하시고, 뭐 전반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뭐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 좀 동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일들이 있고 또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해양 생태계를 진단할 때 그 지표종을 발굴한다고도 하는데 이 지표종이란 건 뭔가요? 이 지표종은 그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가 어떠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럼 발굴한 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그 생물종 이름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되게 좀 생소하신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해역별로 보면 이제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콩개, 그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에는 달랑개, 동해 같은 경우에는 곤쟁이, 뭐 이런 것들을 지표종으로 저희들이 도출을 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다 필요해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역별로 지표종인 이 생물들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이 생물들이 갑자기 또 많이 분포를 한다든지. 네. 예, 이거는 이제 지금 해양 생태계가 어떠한 상황인 거를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현재 이게 정상적인 해양 생태계인지, 아니면 뭐 연안 오염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비정상적인 해양 생태계인지 저희들이 일단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진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종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해마다 나오는 조사 결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 내용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우선 이제 저희들 이번 조사 결과로는 크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이 저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해양 생태계가 현재 다른 해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또 관찰하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지표종들을 활용을 하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해역을 건강하고 다양한 우리 바다를 계속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조사는 꾸준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양 생태계 종합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해역을 나눠서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열대 진행되는 정도를 갖다가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 그 해양 조사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이재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파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바람이 좀 차긴 한데요. 그래도 그 바람 덕에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물러나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했고요. 제주도 오후부터는 차츰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한낮은 서울이 21도, 대구 22도, 광주 24도까지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출퇴근길은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영동과 경북 내륙 지역엔 다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400명대로 올라왔네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447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서울에서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이른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서울에서 다시 1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확산세라는 의미이고요. 특히 이 서초구의 한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이틀 동안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칸막이 설치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대체로 준수를 했지만 탕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 직원은 사무실 안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부산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긴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유하고 있지만 이 검사를 받은 사람은 3,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부산의 유흥업소가 4,000개가 넘으니까 이 검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지난해 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처럼 이 대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쪽을 좀 보면 그 2차 접종분 중에 일부를 1차에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을 받고 있는 백신은 모두 2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인데요. 네. 1차 접종 후 약 2달 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두 번째 접종을 위해 비축한 이른바 2차 접종분 중 일부를 1차 접종에 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1차 접종만 해도 상당 부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 탓에 이 불안해진 백신 수급 상황이 백신 수급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 백신 수급이 시급해지자 자국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 이 백신의 수출을 막고 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부는 아직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요즘 투기 공직자들을 조사 중인데 대검찰청이 전원 구속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냈어요. 네, 이 정부가 그제 이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면서 경찰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이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이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도 주문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시작이 이제 LH 직원들이었는데 경찰이 조사 중이죠. 그 또 추가로 조사할 LH 직원들이 있다고요?
네, 이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얼마 전 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LH 현직 직원 2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LH 전 현직 직원은 20명이 됐고요. 이 중에 현직이 18명, 전직이 2명입니다. 그리고 세종경찰청은 한 세종시 의원이 국가산업단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매입한 부지 인근이 산단으로 지정되도록 했다라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전 세종시 의회를 압수수색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라면서 권익위는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이 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시끌시끌하긴 한데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그제 LH는 이 논란 속에서도 3기 신도시 분양을 예정대로 7월에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정부는 수도권 공급 대책의 한 축인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는 청북동, 상계동, 신길동 등 서울 시내 16개 지역인데 이 중에 강북이 11곳에 이릅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정부는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이 재개발에 해당되는 집주인, 땅 주인들의 수익이 더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늘어나는 주택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 체납하는 형식인데요. 그리고 대신 이제 또 분양가 상향제를 적용하지 않고 또 인허가 절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서울 도심에 아파트 2만 가구가 새로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해당 지역의 주민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함에도 이 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이 후보지가 발표됐다라는 점이고요.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LH 등 공공부문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내용을 실을 거라고요. 네, 일본의 이 역사 영토 도발행위가 전 강령인데요. 예.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를 무더기로 승인했습니다. 어느 출판사의 교과서가 문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역사, 지리, 공공 등 이 세 개의 사회 과목 교과서 총 30종의 교과서가 모두 이런 주장이 실렸습니다. 이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18개 교과서는 한국의 불법 점유까지 주장하고 있고 12종은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 정도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앞서 5년 전에는 전체 교과서 중 77.1%의 이런 억지 주장이 실렸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일본 고교 사회 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라면서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에선 또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가 또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 아시아계 징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뉴욕에서는 지하철에 탑승한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깜짝 놀란 아시아계 남성도 주먹을 뻗으면서 저항해봤지만 이 흑인 남성은 폭행을 넘어서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1분 가까이 폭행을 당한 끝에 기절을 하고 말았고요. 또 이 뉴욕 맨해튼에서 교회에 가던 60대 아시아계 여성이 마주오던 흑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이 흑인 남성은 여성의 가슴을 발로 차더니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3번 더 내리치고는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는 아시아계 운전자의 차량을 훔치려던 10대 소녀 2명이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들은 피해자가 운전석에 매달려 있는데도 가속 페달을 밟았고 운전자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계 최고의 팝스타인 BTS도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BTS는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라고 털어놓았고요. 또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캠페인에 12억 원 넘게 기부했던 방탄소년단은 이번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냈고 또 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0961님께서 황사가 물러났어요. 아이고 반가운 소리네요. 참 끔찍했는데 황사 다신 오지마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활짝 핀 봄꽃들도 좀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